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박스알바이오가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맞았죠.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장이 가장 좀 당황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오늘 낮에 올린 영상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게 차트 움직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분봉으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일봉으로도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상한 거 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마이너스 10% 조정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마이너스 10%면 굉장히 많이 낙폭된 거죠. 근데 지금은 20초 만에 마이너스 10%를 때려버리는 시장이니까 이젠 더 잡으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20%면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수익을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박셀바이오의 말장난을 좀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면 혈액암 치료제 이상 조기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임원진이에요. 최근에 주식이 뭐 옆으로 갔습니까? 보합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주식이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치면서 급등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뭘 가져왔습니까? 기대감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 조기 종료를 하는 건 뭐 본인들 마음이긴 하죠. 근데 최소한 주주를 생각한다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싶지 않다면 지금 간암 치료제라고 해서 기대감을 엄청나게 줬고 상승을 시킨 상황 속에서 이 악재를 띄우고 싶겠습니까? 물론 연구 비용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나 타이밍이 항상 묘한 게 뭐냐면 얘네가 호재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도 그 강아지 치료하는 거 항암 치료 그것도 뭐 철수한다 하면서 하한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도 시나리오가 똑같았어요. 상승시키고 사람들 많이 기대감 갖게 만들고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갖게 만들고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한가를 터트릴 만한 악재를 그때 얘네가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조기 종료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너무 정황상 이게 너무 가지고 논다는 게 너무 티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회사 경영하면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트를 상승하는 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다라는 걸 본다면 그래도 고민을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봐야죠. 뭐 회사 마음이다. 뭐 주식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보합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까? 보합으로만 가면 매수하지 않아요.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만 들고 있겠죠. 근데 보합으로 가다가 이런 악재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만 사실은 피해를 보겠죠. 근데 급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가 유입이 되죠. 신규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과 신규 유입자들로 인해서 피해가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간암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 맞으면 정말 할 말이 없지만 뉴스를 보다시피 지금은 혈액암 쪽인 거고요. 그리고 2일 전 국제뉴스 기사를 보시면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 임상 결과 주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하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간의 하한가가 발생을 했고 이러면서 지금 주주들을 계속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승했다가 악재, 상승했다가 악재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아마 호재가 있어도 상승하는 건 세력 마음이긴 한데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던질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일단 시간의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 마이너스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가격을 먼저 볼게요. 78,300원이네요. 더 내려가겠죠, 내일은. 자, 이전에 좀 중요했던 가격대가 어디였죠? 네, 이전에 공중부양을 했던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는 일단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내일 요 라인을 이제 깨냐 안 깨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으로 얘기하면 75,000원? 예, 한 75,000원과 이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 이 거래대금 보이죠? 이 위에 쌓여있는 거래대금 이게 다 악성 매물이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게 악성 매물이 돼서 이걸 뚫는 게 이만한 돈이 또 들어와야 돼요. 이만한 돈이 안 들어오고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6개월 이상 최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두 매물대를 뚫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일시적인 반등은 그래도 나올 겁니다. 일동제약도 악재 터지고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악재를 물고 떨어지는 건 곧바로 상승하면서 막 전고점 가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방어를 성공해 주냐, 이 방어를 해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손절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박셀바이오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뭐 물어보면 박셀바이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물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세력이 뭐 봐주거나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악질이고 안 좋은 행동들은 얘네가 다 하거든요. 그런 과정과 일환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묘하게 주가가 오를 때 악재를 터뜨리는 거. 이전도 한번 기억나시죠, 여러분? 최악이었죠, 이때도. 이때도 보세요.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악재 터져서 쭉 밀어버렸죠. 시장도 같이 밀렸어요. 그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견인이 됐죠. 제가 항상 바이오주가 상승하면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시장 반등하고 같이 갔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하락하는 가운데 바이오 섹터가 또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밑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지금 결국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좋지도 않은데 이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냐, 돈을 빼냐, 이걸 결정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악재가 터지고 또 다른 종목에서 악재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더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위를 방어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저 내일 아침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분석해서 보자고 하면 이 10만원 위로 안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착되고 그래야 본격적인 랠리와 매물대를 다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악재가 터지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가 반갑죠. 왜냐면 여기서 수많은 개미들을 어떻게 털어내겠습니까? 사실 털어낼 명분이 없어요.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이 종목을 지금 던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간암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임상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력이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가장 쓰는 방법 중에,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악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막 옆으로 가면 어떻게, 누가 좋겠습니까? 세력이 좋죠. 개인들은 떨어지면 아무래도 장기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장기전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력에게 유리한 지점을 계속 반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뻔한 패턴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개미들 모이게 한 다음에 악재 빵 터뜨려서 실망감 주고, 개미들 또 모이게 한 다음에 악재 빵 터뜨려 실망감 주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이게 끝까지 버티는 개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올리고 나서 이렇게 악재, 한국 BNC도 과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랬었고, 일동제약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바이오 섹터 세력은요 진짜 지저분해요. 근데 왜 지저분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 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크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식으로 해야 크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박셀바이오 영상 올릴 때도 이미 지금 슈팅 나왔으니까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이오주는 상승하고 슈팅을 쏘면 늦은 겁니다. 최소한 보합 때, 최소한 눌릴 때, 거래량 죽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악재 터뜨렸지만 추후에 뭐 밀리고 뭐 3개월 정도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뭔가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저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투자 위주로 좀 저평가 주식을, 원래 저평가가 된 거, 이미 상승한 거 말고요, 그런 걸 좀 공략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나 뭐 이런 상승한 거, 정배열된 거, 이런 거 공략하거나 말거나 하지, 지금처럼 수급이 없는 시장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0% 뺄 거 마이너스 20% 빼버린 종목 잡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셀바이오를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